7시 32분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996년 같아요. 15대 그 국회의원 총선 앞두고 김대중 총재가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들고요. 김종필 총재가 자유민주연합, 자민련 이렇게 만들면서 3당 체제, 기존 양당 체제를 허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제 대전에서 3당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도전한 이런 국민의당이 어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외곽에서 정치평론을 한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의 김종인 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비대위원으로 일한 바가 있죠. 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 외곽에서 그 평론을 하고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번에 그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로 하신 결정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 기존의 거대 여야당 가지고서 힘들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른바 뭐 제3지대 정당, 영국의 자유민주당 같은 정당이 있으면은 여야에 좀 건전한 충격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평소 해왔고, 네. 칼럼 등등을 통해서 필요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사실 소선거구제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윤여준 전 장관님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셨지만 그것이 이제 현실하기는 좀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었죠. 예. 네, 그랬는데 지난 가을에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또 비주류 의원 중심으로 좀 네. 이탈 움직임이 있었고, 네. 제가 뭐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한 정당에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묶여 있지 말고 네. 한번 새로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게 글도 많이 쓰고 그랬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상돈 교수의 컬럼을 많이 이제 읽었는데 요즘보다 전에 이제 북한 관련해서 컬럼을 굉장히 많이 쓰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나 지금 말씀은 그 새누리당 박근혜 그 비대위에서 네. 비대위원으로 일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같이 하셨던 저 김종인 위원장은 저쪽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갔어요. 그럼 이렇게 갈라지는 거는 왜 갈라진 겁니까? 그거야 뭐 김정인 박사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죠. 네. 근데 김정인 박사님은 평소부터 네. 우리나라에서 소선구제에서는 제3당은 안 된다. 네. 그래서 현 집권 여당한테 불만이 있고 네. 그 집권 여당이 뭐 바뀔 가능성이 없으면은 기존의 야당을 좀 바꿔서 네. 나라를 바로잡는 게 좋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뭐 저는 뭐 기존의 야당이 과연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방향을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의원뿐 아니라 거기 몇몇 의원들이 네. 뭐 저한테 간절하게 좀 부탁을 했고, 네. 또 제가 또 과거에 그런 논지에 뭐 글과 말을 쏟아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모른 체 할 수가 없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박영선 의원, 그때 이상돈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자 했는데 뭐 486이랄까 친노들의 반대로 무산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양당 체제에 있는 그 야당에 들어가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때도 그 박영선 그 당시 원내대표가 현재 야당으로서는 정권 교체할 수 없다. 네. 야당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는 이제 영국 노동당이 계속 그 대처의 보수당한테 패배하다가 네. 토니 블레어가 네, 제3의 길을 제3의 네. 길. 그래서 박영선 대표도 제3의 길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집권이 어렵다. 그래서 저보고 좀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정치 쇄신과 좀 당의 어떤 방향을 바꾸는데 네. 좀 도와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고 그 예. 당에 좀 몇몇 좀 유력 뭐라 그럴까요? 좀 대표성 있는 네. 지분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 다 동의하셔서 뭐 그것도 네. 제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되고 말았죠. 예. 네. 그런 박영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남아 있기로 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박 의원이 한 결정을 존중을 하죠. 네.
그러나 난 뭐 기왕 좀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으면은 네. 했으면은 국민의당과 좀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김정인 박사님이 네. 이 당을 한번 확 바꾸겠다 그러시니까 그렇게 잔류하시기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선택은 갈리셨네요. 자,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 수도권 중심의 야권 연대는 이루어질 걸로 보시나요? 저는 막판에 가서 후보자들끼리 뭐 어느 쪽은 밀어주고 사퇴하고 그러는 것은 당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나 당의 기본 방침으로서 야권 연대는 없을 것으로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도 몇 번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즉 의원들끼리 필요에 의해서 지역마다 이루어지는 것은 당의 이름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당대당 그렇죠. 연합은 없다. 네, 그럴 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윤여준 위원장이 이제 결국 건강 때문에 자리를 지키지 못하시게 됐는데 네. 언제 만나셔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네, 윤 장관님은 작년 1년 동안에 참 제가 제일 많이 뵙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작년에 가을에 4개월 동안은 그 방송 JTBC에서 네. 저하고 매주 월요일 방송도 같이 했죠. 예. 네, 그리고 이번에도 뭐 저한테 좀 간곡히 부탁을 좀 하신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원외에서 논평하는 거 가지고서는 좀 힘들지 네. 않느냐. 네. 현실 정치에 좀 힘들지만 예. 뛰어들어 달라. 자기는 더 이상 건강과 나이 때문에 못한다. 뭐 이런 당부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네. 즉 이제 현재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예, 사안별로 새누리당과 정책적 연대 또 뭐 투표 이런 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총선을 앞두고서는 그런 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총선에서 뭐 지역구별로 현행 선거제도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당은 전체 유권자 중에서 획득한 투표에 비해서는 의석이 부족하다고 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것은 소선거구에서 불가피한 현상이죠. 예. 그리고 어쩌면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 걸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지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과연 우리 소선거제도가 민의를 과연 충실하게 대변하지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심각한 성찰을 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다른 점은 어떤 겁니까? 대표적으로. 정책적 지향점. 김정인 박사께서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셔서 그 당을 확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당이 별로 확 바뀌어지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어떤 진보 정책, 진보적인 이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의 경우는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나 세계가 당하고 있는 경제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은 기존의 고수적인 뭐 보수 이념, 보수 정책, 진보 이념, 진보 정책으로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보다 열린 자세로 특정 이념, 특정 정책에서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현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어떤 정책과 방향을 제시한다. 그런 것입니다.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어제 더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서 새로운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후보를 내는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과연 이렇게 정상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유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창원 교수의 경우는 좀 다르죠. 표창원 교수는 어떤 사안에서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굉장히 논쟁성이 많은 사건의 당사자인데
그분을 영입해서 네. 상징으로 내세우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박근혜 정부의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현재 뭐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는 것은 다 체감하고 있죠. 네, 그래서 네.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저는 그것이 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사실은 세계 경제가 네. 그 세계와 정보와 등등 뭐 이제 제조업도 고용 없는 제조업이 되고 있고 그런 거대한 추세에서 세계가 같이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요? 네, 네. 네, 그러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그 심각한 교량점에 있는 우리 네. 경제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진정하게 노력하고 있는가 대해서는 네. 저 역시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예.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요즘 같은 데서는 네.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복지 지출을 좀 증가시키고 네. 뭐 필요하면은 뭐 세금 부담도 예. 능력에 따라 좀 증가하는 등 그런 대책이 예. 시급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성장 동력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예. 것은 더할 말 나위가 없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번 이제 뭐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제발 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달라.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데요. 그것도 다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박근혜 대통령에서 정말 제가 크게 실망한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야당 대표를 해보시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의회와의 협력, 야당과의 대화 이런 것을 잘 하실 거로 좀 기대했습니다. 네. 네. 근데 아무리 그 중요한 법률이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거나 비판되거나 하더라도 네.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좀 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좀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네. 북한 인권법이라든가 뭐 네, 여러 가지 원샷법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은 특히 그렇죠. 네. 크게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좀 대통령이 그런 자세가 네. 야당으로 하여금 이렇게 목리라는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대하는 좀 네. 빌미를 제거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마음을 열고 소통의 자리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식 이제 합류하신 겁니까? 입당하셨습니까? 네, 아직은 입당은 안 했고요. 예. 좀 그것이 제 예정이라고 제가 좀 마음이 섰다 그러니까 당에서 네. 좀 서둘러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비판의 장에서 이제 정치의 현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비판하신 것을 그만큼 실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비례대표 의원 하시나요? 어떤 역을 맡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선대위원장. 뭐 그렇게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이 오간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조금 성급하게 당에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앞으로 수일 내에 네. 뭐 어떤 협의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그래도 뭐 중요한 직을 맡아서 선거를 이끈다든가 함께 하셔야 되겠죠, 뭐. 그렇죠? 네, 예. 네, 그럴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해서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7시 46분입니다.